자, 아직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그냥 되도 않는 그림들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거예요. 알았지? 그냥 내가 뭘 알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연히 그냥 책에 있는 그림하고 좀 비슷한 거일 뿐. 왜냐면 저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건데 3차 함수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았죠? 우리 어떤 2차 함수 하나 그려봐라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치? 3차 함수가 다 이런 식. 3차 함수가 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거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열의 9개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y는 어디 있니?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인데요. 자, 봐봐. 문제가 1번은 요 곡선 위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즉 어딘가 1,3이 이렇게 있어서 접선을 구하래요. 얘가 1,3입니다. 즉 얘가 지금 1번 문제 답이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요 직선을 구할 건데 요 직선 위에 한 점은 알고 있으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대신에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F'1과 당연히 똑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아유, 막 졸면서. 자, 미분한 거 불러봐.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F'1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y는 기울기 2의 괄호 x-1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1번 문제 정리하시면 답이고요. 자, 2번은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세요. 즉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니까요. 얘가 2번 문제의 답인 거죠. 자, 그럼 2번 문제 역시 1,3을 지나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기울기만 찾으면 될 건데요. 자, 2번에 그럼 기울기는 접선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 기울기와 수직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여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답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괄호 x-1 플러스 3을 지납니다. 이러면 끝나요. 빠밤. 자. 4-3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4-4번. 이게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x세제곱 y는 x세제곱 빼기 11x 더하기 3 있어서 역시 이제 3차 함수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고요. 자, 문제가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즉 x축과 이루는 예각이 45도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봐봐. 기울기가 양수라는 말은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고요. 그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이다.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울 건데 그치? 대답들이 없어요. 그렇죠?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할 건데 보시면 그림에다 그려놓고 풀 건 아니지만 뭐 접선이 어디에 생길지 몰라 그냥 대충 그려놓고 이 녀석이 이제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내가 아까 뭐 찾자 그랬어.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점에 접점의 x좌표를 모른다고. 기울기만 알잖아. 그치? 이거 모르니까 뭐라고나 뭐 문자로 하나 놓으세요. 이렇게 t라고. 그럼 접점의 좌표가 접점의 x좌표가 t고요. y좌표는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은 거겠죠. t세제곱 빼기 11t 더하기 3이고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점의 x좌표에서의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기울기가 1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t값을 찾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빼기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f't라는 녀석은 3t제곱 빼기 11 얘가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t값이 뿔마 2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오냐? 접점이 두 개라서 그래. 왜 접점이 두 개가 나오냐면 접선이 두 개라 그래. 얘랑 평행한 접선이 뭐 또 다른데 어딘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평행한 기울기가 똑같은 원 같은 도형도
기울기 똑같은 접선 두 개씩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두 개가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럼 접선 1. 접선 1은 접점의 좌표가 하나는 x좌표가 2일 때니까 그쵸? 하나는 2일 때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에서 3 더하면 11 빼기 11 이렇게 나오고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당연히 1입니다. 이 문제는 기울기가 1짜리 접선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접선 2. 두 번째 접선의 접점의 좌표는 당연히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1을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8 플러스 22 얼마야? 플러스 14에다가 3 더하면 플러스 17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또 다시 당연히 무조건 1입니다. 그쵸?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11 하나랑 y는 1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17 하나랑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울기 주어져 있을 땐 미분 계수를 이용하여 뭐 찾자? 접점의 x좌표 찾자. 무조건 접점의 x좌표 찾으셔야 돼.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무언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한단 말이에요. 자. 2번. 다들 너 왜 이렇게 피곤해하죠? 2번 보시면 그 문제에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랍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얼만디? 얼마야? 문제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8분의 1이라는 건 그럼 그 녀석과 수직이라는 건 내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어야 되는 거야.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 되도록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니까 똑같이 얘랑 똑같이 하면 돼요. 얘랑 똑같이. 그러면 역시 접점의 x좌표 t라고 놓으면 t 세제곱 빼기 11t 더하기 3이고요. 그때 기울기는 f't인데 그 기울기가 3t제곱 빼기 11인데 걔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풀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t가 이제 뿔마 1이 나와서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접선은 접점의 좌표가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4, 7, 마이너스 7 나오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8짜리 접선 하나 찾으면 되고요. 또 역시 두 번째 거는 접점 x좌표 마이너스 1이고요.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런 계산 14 계산을 못해야죠. 그렇죠? 기울기는 얼마니? 그러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얘 하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든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접점 x좌표 모르니까 접점 x좌표를 찾자. 이게 계속 중요하죠. 이게 계속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저 뒤에 연습 문제를 좀 먼저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 4번 두 마리를 좀 풀 건데요. 3번, 4번 두 마리를 좀 풀 거예요. 연습 문제 3번. 이게 역시 접점과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자, 연습 문제 3번 보시면 다음 두 곡선이 접할 때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하나 이렇게 생겼고 뭐 또 하나는 뭐 그냥 어쨌든 두 곡선이 뭐 접한대. 이런 식으로 두 곡선이 접한대. 그치? 그 말이 아까 전에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가 있었어. 요 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문제에서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요 점에서의 접선을 싹 그어보면 요 함수에도 접하고 요 함수에도 접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해됐니? 그럼 하나를 fx라고 놓고요. 요 하나를 gx라고 놓으시면 여기를 모르니까 t라고 놓으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ft 값과 gt 값이 일단 만나니까요. 그렇죠? 얘네끼리 같을 거고요. 이 t에서의 ft의 접선의 기울기와 t에서 gx의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f't고요. gx의 접선의 기울기는 g't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니?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즉 우리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이고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생겼는데요. 접한다니까 공통인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니까요. 접점에 x좌표를 t라고 놓고 문제풀이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t를 각각에 집어넣으면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3과 같아요. t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a랑 같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것과 얘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게 같아야 합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x제곱인데 t를 바로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더하기 2t 플러스 12하고 같아요. 3t 제곱 마이너스 4t랑 같습니다. 그러면 얘 두 개, 이 식 안에 문자라고는 t하고 a밖에 없고요. 심지어 두 번째 식은 t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거 풀면 t 나오고 t 값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접점의 x좌표와 관련된 게 모르니까 이거는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문제의 식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 그림,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했어도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도 그냥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그림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자, 따따따따 4번 4번 연습 문제 4번 봅시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신다고 바로바로 도저히 잠이 안 깨 오늘. 다른 때보다 되게 피곤해 보이네. 되게 피곤해 보여. 자, 봅시다. y는 x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11x에서의 그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녀석을 구하래. 봐봐. 기울기가 최소인 녀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역시나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f't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미분해서 t 집어넣어 보면 3t 제곱 빼기 12t 플러스 11이거든. 봐봐, 얘가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이 기울기가 최소가 돼야 돼. 봐봐, 이 기울기 f't는 t에 대한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니까 최소값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최소값이 있겠죠, 그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무조건 최소값이 있어요, 그쵸? 자, 이 녀석 표준형으로 고치면 3괄호 t-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 녀석은 t가 몇일 때 최소값 얼마?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즉, 그럼 t가 2일 때 그때 f'2 값이 그럼 마이너스 1로 얘가 최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게 기울기고요. 그쵸? 접점의 x좌표는 당연히 2가 되는 거예요. t 값이니까 접점의 x좌표는 2고요. 접점의 y좌표는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알죠. 그쵸? 그쵸? 저 함수 위의 점이니까 어쨌든 접점의 y좌표는 함수 위의 점이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합니다. 그쵸?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오니? 8 빼기 4, 6에 24 플러스 22 6 나오네. 2,6 나오니까 답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6 요게 정리하시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아이 배고파. 연습 문제 5번 하나 더 풀고 갑시다. 짜짜짜 연습 문제 5번도 보시면 포물선 어떤 곡선을 사실 포물선이란 단어는 있잖아. 곡선을 전부 다 포물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포물선의 정의는 수학에서의 정의와 물리에서의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수학에서의 포물선의 정의는 너희는 몰라도 되고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의 포물선의 정의는 여기 기하에 가서 배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물리에서의 포물선의 정의는 두 방향의 힘을 동시에 작용받는 물체의 움직임을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포물선이에요. 이게 포물선 운동입니다. 중력 방향과 내가 앞으로 던지는 힘, 이렇게 두 개의 수직 방향의 힘을 동시에 받는 물체의 운동, 이게 포물선. 자연에서 우리가 실의 양 끝을 잡고 실을 이렇게 했을 때 실이 자연스럽게 휘어지겠지, 그치? 이걸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래서 그 포물선이
2차 함수, 모든 2차 함수는 전부 다 포물선이에요. 전부 다. 2차 자연에서 하여튼 그런 건 아직은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단어들이 붙는 게 3차식에다가는 포물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알았죠? 그냥 그 정도의 표현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포물선이 이때 y는 2차 함수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이 있고요. 요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즉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이 얘가 그냥 접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때 그 기울기는 미분한 거에다 당연히 2를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야 기울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x인데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7이고요. 여기는 4분의 7입니다. 우리 문제가 그래서 이 접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랍니다. 뭐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 쉽다. 그쵸? 뚜둑뚝뚝뚝뚝뚝뚝뚝. 아이. 4-9번 해볼까요? 4-9번 볼 건데요. 자, 봐봐. 4-9번.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를 읽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요 직선도 이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게 맞아. 그치?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요런 상황 말고도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지금 9번 맞죠? 9번. 뭐 직선이야, 곡선이 하나가 뭐 이렇게 있고요. 또 어떻게 그러지? 2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것도 이게 직선이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즉, 그 접점이, 두 접점이 일치하는 점이면 아까 여기에 그려져 있던 그런 그림이 되고요. 오케이? 같은 지점에서 접하는. 접점이 다른 지점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같을지 다를지 모르잖아. 그치? 모르니까 하나를 T, 하나를 S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문자는 꼭 T, S일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T랑 S랑 같다 하면 아까 그 첫 번째 그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냥 다르다 하면은 그냥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일단은 다르다고 놓고 T, S 이렇게 변수를 각각 놓고 출발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봐봐. 이제 얘도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얘를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gx라고 하면 그냥 봐봐. gx를 생각하지 않고 fx만 가지고 접선을 구합니다. 왜? 접선이 그럼 y는 기울기가 f's일 거잖아. 그치? 기울기 f's이고요. x 빼기 s 하고 y좌표는 fs를 지나는 이게 접선일 거란 말이야. 그치? gx는 애초에 생각도 안 한 겁니다. 두 번째는 fx 생각하지 말고요. gx만 생각해가지고 접점 x좌표가 t입니다. 가지고 접선을 구합니다. y는 g't가 기울기겠죠. 그럼 그 다음 x 빼기 t를 지날 거고요. 플러스 gt를 지날 겁니다. gt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둘은 같은 직선이네요.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뒤에 정리한 상수끼리도 같아야 되잖아요. 왜? 같은 직선이니까요. 그렇죠? 이해됐니?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직선이에요. 해가지고 t값, s값 찾을 수 있어. 왜? 개수끼리 같다 식 하나, 뒤에 상수함끼리 같다 식 하나 하시면 문자는 t와 s 두 개, 식 두 개 연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짜자짜짜짜짜짜.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y는 x 세제곱 있고요. 얘 접점을 내가 t라고 놓을게요. 접점의 x좌표를 얘를 t라고 놓고요. 두 번째 함수 y는 x 세제곱 더하기 4가 있어서 요 접점의 x좌표를 내가 s라고 놔보겠습니다. t랑 s를 쓰는 이유는 몰라. 그래요. 그냥 책에서 다들 많이 쓰니까 나도 그냥 그거에 익숙해진 것 뿐입니다.
접점이 영어로 뭐지? T로 시작하는 단어일 겁니다. 분명. 아닌가? 뭔가 이렇게 맨날 그래요. 뭔가 이렇게 그 글자에 알파벳 첫 글자 많이 갖다 쓰던데. 근데 접점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뭘까? 접점이 영어로? 내가 언제 알아볼게. 근데 대부분의 수학 용어를 영어로 다 알고 있는데 접점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네, 알아볼게. 자, 봅시다. 그럼 일단 요 함수의 요 접점에서의 접선이 y는 내가 바로 써볼게. 되려나 모르겠네. 기울기가 얘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예요. 미분계수가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t 집어넣어보면 3t제곱이고요. x-t에 플러스 y좌표는 t세제곱이겠죠. 이제 이렇게 지날 겁니다.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하시면 3t제곱 x는 띡띡 마이너스 t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접점이 s니까 y는 얘 미분하면은 똑같이 이제 3x 제곱만 남고 상수 없어지니까 3s 제곱 괄호 x 빼기 s에서 더하기 s 세제곱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져서 정리를 열심히 하시면 3s의 제곱 x 빼기 2배의 s 세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잖아. 그치? 두 함수에 모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고 있으니까 둘이 같은 직선이어야 돼서 x의 계수끼리 똑같아야 되고 첫 번째 즉 t제곱과 s가 똑같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2t 2씩 없애고 생각할게. t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s 세제곱 플러스 2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s 제곱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데 봐봐. 이것만 보고는 그럼 t가 s랑 같을 수도 있고요. t가 마이너스 s랑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첫 번째 t가 s랑 같다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 자리를 s로 바꾸면 마이너스 s 세제곱은 마이너스 s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그치? 가능한 s는 존재하지 않고요. t에다가 마이너스 s를 집어넣어야 s 세제곱은 마이너스 s 세제곱 플러스 2가 돼서 s값 찾으시면 이제 1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s가 1이라는 건 접선을 구할 건데 그 접선이 얘잖아. st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도 되거든. 얘가 답이니까 답은 y는 3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즉 s 자리에 1을 찾은 걸 갖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찾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따단하고 만들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아이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앞에 유제로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요 문제 4-5번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곡선 밖에 한 점.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런 거야. 3,1이 에서 그 곡선의 근 접선이 무려 3개나 있답니다. 근데 그 3,1은 저 함수에 집어넣어보면 식이 성립 안 해. 그치? 즉 3,1이 요 함수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즉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 반절 이상이 다 얘랑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일 잘 배워두셔야겠지. 역시나 또 말하지만 접점 모르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그 t 값을 찾아야 하는 문제거든. 모든 접선 문제가 접점의 x좌표 머릿속에 접선! 접점 x좌표를 찾아야 되는구나. 접선 문제구나.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한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자, 기본 문제 4-5번. 접점의 x좌표 기본 문제 4-5번 보시면 3,1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에 그은 접선. 자, 일단 문제를 여기까지 내가 글씨를 다 썼는데 나는 문제를 이렇게 읽지 않고요. 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y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에서의 접선이 3,1을 지난다.
요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똑같은 표현인 게 좀 이해가 가세요 혹시? 또 함수가 있고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다 이 상황과 요 함수 중에 뭐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여러 개 접선이 있지만 어딘가에 그 접선이 요 점을 지나는 상황이다. 똑같은 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요. 알았죠? 모든 상황을 이 점을 기준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접선이 물던 기준이야. 접선을 그었다 보니까 그 접선이 3,1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죠? 자, 문제 봅시다. 그럼 즉 3,1에서 얘 그은 접선이 3개나 있대. 즉 그 말은 거꾸로 다시 해석하면 이 위에 접선 중에 세 녀석이 얘를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치? 얘를 지나는 게 무려 3개나 있답니다. 역시 뭐 이게 왜 3개인지는 나도 몰라. 왜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거 몰라도 되고요. 접점 모르잖아.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녀석 미분을 하시면 3t제곱 빼기 4t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왜 t야? 3x제곱 빼기 4x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 t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봐봐. 접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세울 거야. 기울기가 3t제곱 빼기 4t이고요. 접점의 x좌표는 t이고요. y좌표는 당연히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접점의 y좌표겠죠. 그쵸? 접점 x좌표를 집어넣은 거니까 플러스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쓸 거야. 이게 접점인데 저 접선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3,1을 지나야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 접선이 3,1을 지나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저 식은 문자가 뭐밖에 없어 지금. t밖에 없으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럼 얘를 풀면 t값이 뭔데? 접점 x좌표. 이걸 찾는 게 졸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접점 x좌표가 짜잔 하고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0은 됩니다. 왜 0이냐면 얘 1이랑 2, 1이랑 없앤 거예요. 2항해서 없앴고요. 자, 3차항이 이렇게 곱해지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2차항은 요렇게 하나 여기까지 있네요. 이렇게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13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1t 제곱에. 자, 이제 1차항은 이렇게 둘이 곱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t.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쁘게 정리를 좀 하시면 2배로 묶어주시면 2배로 못 묶죠. t로 묶어야죠. 그렇죠? 2t 제곱 빼기 11 t 플러스 12는 빵이 되고요. 21 인수분해가 43 이렇게 되나요? 그럼 t값이 총 3개가 나옵니다. t값이 0 하나 나오고 2분의 3 하나 나오고 4가 하나 나와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문제에선 이거 3개 원래 접선이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거니까 봐봐. t값을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지금 xy라고 써져 있던 그 녀석 있지? 얘가 접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t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접선 3개가. 0 집어넣으면 답 하나 나오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답 하나 나오고 4 집어넣으면 답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답을 3개 다 쓰지 말고 그 중에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구하래. 그치? 기울기가 이 부분이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다만 집어넣어. 요 값이 0과 1 사이 값이 나오는 것만 그냥 답으로 쓰래. 원래 답이 3개인데 알았지? 그래서 그냥 얘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야. 알았지? 얘 집어넣으면 0과 1 사이 값이 기울기가 짜잔 하고 나올 거고 기울기가 0과 원래 보통 문제에선 기울기가 뭐를 만족시키는 접선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접선 다 구하라고 보통 써 있거든. 이 문제에선 특별히 기울기가 다 구하라고 하면 이 3개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답이 뾰로롱 하고 나옵니다. 접점 x좌표를 모를 땐 무조건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미분 계수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접점 x좌표를 무조건 졸라 열심히 찾아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리 아파. 네?
할만해. 좀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이것도 운동한다고 샀는데, 손목 운동한다고 샀는데. 뭔지 알아? 이거 해봤어? 자이로복인데 되게 좀 은근히 되게 힘들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한 사용법.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시계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 어? 어렵진 않은데 이게 회전수가 높아지면 이게 왜 운동이 되냐면, 이거 돌려봐야 알아. 회전수가 높아지면 손목에 부하가 와. 근육 여기에 딱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돼. 아니면 진짜 손목 봐봐, 이렇게 지 맘대로 움직여 손이.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이렇게 돌리다 보면 회전수가 높아져. 회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를 딱 손목을 딱 힘 주고 버티고 있기가 되게 힘들어. 이러면 진짜 힘들어. 그리고 딱 손에서 힘 빼면 얘가 이렇게 튕겨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이로볼이라고 하는 건데, 손목 그 직장인들이 컴퓨터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손목이 약해진다 그래서 그 하나 사봤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해. 아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끄럽더라고. 난 되게 조용할 줄 알았어. 근데 애들 막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자,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뭐 거점 다 풀었고요. 4-6, 4-7 두 마리 남았는데 평균값 정리는 남았네. 자, 나는 언제나 이런 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활용 문제는 언제나 그냥 쉬워요. 알았죠? 이런 문제 있잖아. 뭐 줄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이제 기본 유형이 아닌 문제들은 그냥 잘 읽고 푸시면 됩니다. 내가 뭐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y는 x제곱이 하나 있답니다. y는 x제곱이 하나가 있고요. y는 x제곱 위의 그림 진짜 못 그려. y는 x제곱 위의 두두두두두두 한 점 p가 있답니다. 그래서 P에서의 접선을 P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접점을 2점 잡자. P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이 점점의 x좌표를 여기 x좌표는 q, y좌표는 r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1번 문제가 PQ 대 QR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야, 우리 어떤 선분의 길이의 b를 구하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있잖아. 진짜 그 선분의 길이의 b를 구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 불가능은 아닌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닮음이란 걸 그래서 배웠어. 얘 대 얘랑 얘 길이의 b를 찾으면 나는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b 정도, 두 도형이 닮음이니까 이 닮음 b 안에 얘 대 얘도 있을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돼. 알았지? 자, 봅시다. 요 점의 x좌표 일단 몰라. t, t 제곱이라고 내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왜? 접점이잖아. 그치? 접점이니까요. 자, 그러면 요 함수가 y는 x제곱이고 미분하면은 2x가 나오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2t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접선이 y는 기울기 2t에 x 빼기 t에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2tx 빼기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x절편 구해볼래 얘들아? x절편 얼마야? x절편 얼마야? 2분의 t가. 그 말은 요 길이가 2분의 t라는 얘기고 요 길이는 얼마야? x좌표 t겠죠. 그러니까 닮음비 보여? 1대2 닮음인 거 보여? 그리고 그럼 여기도 빗변도 1대2 닮음이니까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겠네. 그치? 즉 PQ 대 QR은 몇 대면 1대 1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도형의 닮음들 같은 거 좀 길이 B, 넓이 B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도형의 닮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그냥 그래. 맨날 그런 식이야. 이거 가지고 막 점의 좌표가 2t, 0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그래도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럼 문제는 안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자 이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번엔 S라는 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자, S가 여기 요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y절편을 S라고 한대요. 자, 그럼 요 녀석은 법선이기 때문에 법선은 기울기가 접선과 수직이니까 2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접점은 x 빼기 t 플러스 t제곱을 지나는 건 뭐 변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2t분의 1x 플러스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문제가 삼각형 PRS인데요. 삼각형 PRS는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밑변이고요. 요만큼 길이를 높이로 갖는 삼각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근데 그럼 R의 좌표도 먼저 찾아보시면 R은 요 접선의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y절편에서 요 y절편 빼면 되니까 요 y절편에서 요 y절편을 빼면 되니까요. 빼면 t, 2t제곱인데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밑변이고요. 높이는 여기까지 길이는 요 점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t고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 건데 그 녀석이 1.25가 되는 1사분면 위에 t를 구하라는 건 양수 t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일 겁니다. 왜? t가 양수면 얘도 t제곱도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요. 이제 얘는 뭐 3차 방정식은 뭐 초등학교 3학년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끝.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봐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한없이 가까워진대. 이렇게 식을 쓰기 시작해야 돼. 알았지? 이해돼? 야, 그럼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떤 알파벳이 몇에 가까워지는 거야? T라는 알파벳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즉 T가 0 플러스일 때 그쵸?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때 요 S라는 지금 S가 뭔데? 요 Y절편 요 녀석. 그치? 얘 S잖아 지금. 그치? 얘가 S란 말이야. 그 S 즉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의 극한을 구하세요. 다음 식이니까 0 대입하면 어디를 향해 간다? 2분의 1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답 쓰시면 됩니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답이 0,2분의 1이 답인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답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왜 이런 문제 왜 계속 나오는 거야? 4-7번. 4-7번 보시면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기본 문제 4-7번.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림의 함수의 일부분이 좀 그려져 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y는 x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참수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죠? 여기가 되게 다 부드럽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5단원에서 하루 종일 그래프만 그리다가 집에 갈 거니까 거기서 다 배울 겁니다. 자, x세제곱 그래프를 내가 그냥 좀 크게 그려볼게요.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크게. 이쪽만 있으면 됩니다. 크게 이 정도로 그렸습니다. 어딘가 이쯤 있어요. 1,1이 있대요. 자, 1,1이 있어서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1,1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 접선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긋는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점을 A1이라고 한대. x좌표를. 그래서 그 다음 또 x좌표가 A1이면서 함수 위에 점을 또 찾는데 이렇게. 이 점이 A1, 함수가 x세제곱이니까 y좌표는 A1 세제곱이겠지. 그치? 그 점에서 또 접선을 긋겠대. 이렇게. 그때 여기를 그래서 A2라고 한대.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하면 A3라고 하고 이 짓을 하루 종일 밤새워서 할 거래요. 밤새워서는 아니고 사실 10번째 A10이 얼마냐가 우리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럼 이걸 10번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수열로 표현되어 있는 게 점화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봅시다. 봐봐. 그럼 내가 있잖아. 어딘가 n번을 했어. 오케이. n번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n, an 세제곱일 건데, 그치?
그럼 그 점에서 그은 접선에서 생긴 x절편은 an 플러스 1일 거야. 그치? 이해돼? 그 다음 숫자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얘 미분하시면 미분해서 an 집어넣으면 3an의 제곱이 기울기죠. 지금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an의 제곱 괄호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건데요. 얘 정리하시면 y는 3an의 제곱 x 마이너스 2배 an의 세제곱 돼서 x절편 구하시면 x절편이 봐봐, 요 직선의 x절편이 요건데요. x절편을 구해보시면 3분의 2 an이 된다. 요런 말입니다. 그치? 즉 다음 거 좌표가 이전 거의 3분의 2씩 배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럼 A1이 얼마냐면 1에서 시작하잖아. 이 이전 게. 그치?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배가 돼 있어야 하고요. A2는 그럼 A1에도 3분의 2배가 돼 있어야 하고요. A3는 A2의 3분의 2배가 돼 있어야 하고요. DDDD 이렇게 갈 겁니다. 즉 A10이란 녀석은 3분의 2의 10승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게. 우리 첫 번째가 1에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여기도 사실 3분의 2배가 돼야 하는 겁니다. 왜?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한 점 고르면 접선 x절편, 접선 x절편, 접선 x절편 똑같이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해서 이전 거 넘어갈 때마다 3분의 2배씩 된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그렇죠? 역시 1에서 A1 넘어갈 때도 3분의 2배는 당연히 돼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가겠죠. 왜? 식이 3분의 2배가 된다는 게 값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왜지? 봐봐, AN에서 위로 올라갔지? 접선 그으면 더 안쪽에 찍히지 않아? 그림이? AN 플러스 1이? 그 접선을 긋고 그 접선에서 X절편을 찾아서 그 다음 숫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앞으로 지금 당겨져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점을 찾아서 여기서 올라가서 접선을 그어서 X절편 그 다음 거, 올라가서 접선을 긋고 X절편 그 다음 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점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게 무한번 하다 보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알았죠? 자, 뭐 이런 문제들 활용이었고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배울 건데요.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일단 이렇게만 알아도 평균값 정리 있잖아. 오늘 증명하진 않을 건데요. 대학교 그 입학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재작년에도 서울대 입학 그 수학교육과 입학 면접에 평균값 정리 증명하라고. 그 면접 시간에 있잖아. 가서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제시문 6개 정도 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2개 정도 골라서 문제 풀고 나오는 그 면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균값 정리 증명해봐라. 이게 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나왔습니다. 자주 종종 등장하는 거고요. 대학교 졸업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교육과 대학원 입학 시험에도 나오고요. 평균값 정리가 증명 과정이 사실 근데 그런데 나온다는 이유거는 막 쉽진 않아요. 알았죠? 증명 자체가. 그래서 이 책엔 증명이 또 돼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 정석은 어려운 거 증명 다 빼놨어요. 왜냐면 어차피 알려줘도 모를 거니까요. 알았죠? 나도 오늘 안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평균값 정리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롤의 정리라는 건데요. 사람 이름이고요. 영어로 ROLL이라고 씁니다. 롤. 어디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롤의 정리. 자, 뭐냐면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자, fx가 세 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닫힌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닫힌 구간. 이상 이하. 이렇게 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는 열린 구간. 양쪽 끝은 빼도 됩니다. 그러면서 미분 가능해야 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조건은 그럼 구간의 그 양 끝값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려 3개의 조건이나 만족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 3개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면 요런 게 존재한대. 요런 게 뭐냐면 F'C가 0이 되는 요 X는 C가 요 사이에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을 때 f'x가 c가 0이 되는 저 c라는 값이 a와 b 사이에 있다 이건데, 이걸 좀 해석을 해줄게. 자, 무슨 얘기냐? 자, 봐봐. 끊어져 있지 않고요, 뾰족한 지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치? 이해돼? 즉 1번, 2번이 부드럽게 연속이 돼야 하고요, 양 끝점의 높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즉 이런 상황입니다. A, X축이 여기 있고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높이가 똑같답니다. Y좌표가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부드럽게 연속이 되게 그리셔야 한대요. 뭐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뭐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직선으로 반드시 쭉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해됐니? 어떻게 그려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 전부 다야. 그치? 이해됐니?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지점들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얘도 이런 접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존재 여부에 대한, 자, 이걸 롤의 정리라고 하고요. 사실 고등과정에선 롤의 정리가 어디에 쓰이냐,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거 정도에 사용이 됩니다. 알았죠? 롤의 정리는 고등과정에서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정도가 맞는 표현이고요.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라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게 롤의 정리라는 거고요. 왼쪽 거 지우고 여기다 평균값 정리를 쓸게요. 어떤 미친놈들이 롤의 정리, 내가 롤 사람 이름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평균값 정리에 평균값이 사람 이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평균값의 어떤 값들의 평균적인 값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평균 변화율과 좀 관련이 있는 공식입니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는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좀 적어요. 조건이 적다는 말은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왜냐하면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더 적을 거 아니야. 그치? 조건이 적을수록 더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적은 녀석이 언제나 증명하기가 더 힘든 녀석입니다. 자, 봅시다. fx가 첫 번째 닫힌 구간 xa 이상 b 이하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조건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조건만 만족하면,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하게 써져 있어. 뭘 만족시키냐? 양 끝 지점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쓰죠. 즉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두 점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 기울기와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요 C가 존재합니다. 요거인 X는 C가 A보다 크고 B보다 큰, 즉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이건 도대체 뭔 개소리냐면, 양 끝에 함수값이 같을 필요 다를 필요는 없으나, 자, 이것도 사실 그림으로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A가 이쯤 있고요, B가 이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드럽게 연속이 돼야 되는데, 뾰족한 지점이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요, 다 연속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생긴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자,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지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과 평행하게 되는 지점이 A, B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이해됐니? 부드럽게 그리다 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 부드럽게 그리다 보면, 그래프를 부드럽게 그리다 보면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그리다 보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존재하는구나. 이걸 평균값 정리라고 한다 이건데, 자 우리 저 앞에서 배운 사이값 정리, 그치?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얘랑 평균값 정리를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알았죠? 사이값 정리는 연속이기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뭐 1,3이고 2,5면 여기가 3, y좌표가 3과 5면 요 사이에 y좌표가 4인 지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거든. 왜? 여기서 여기까지 뭐 부드럽게 연속이든 꺾어지게 연속이든 어쨌든 연속만 되면 요 사이에 어딘가 하나 딱 잡으면 그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 무조건 존재하는, 그냥 함수값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게 사이값 정리였어요. 또 지난 시간에 언제 했지? 2단원 할 때 했는데 그게 사이값 정리였고요. 평균값 정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정리입니다. 알았죠? 요 구간의 양끝점의 기울기와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이 두 개를 구분을 좀 애들이 잘 못해서 구분만 좀 잘해서 익혀놓으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네, 쓰세요. 두두둔둔. 오른쪽 걸 좀 지우고. 좌표평면의 일부분의 격자만 내가 좀 그린 거예요. 자 봐봐. 우리 문제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연속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속 이외에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즉 요점을 지나고요. 0,1 요점을 지나고요. 1,0 요점을 지납니다. 오케이? 그때 첫 번째 문제는 fx 값이 함수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뭐 a라고 써져 있긴 한데 이 a가 그 2분의 1이 되는 요 a가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2개 이상 존재하냐, 즉 요 사이에 이 범위 안에 얘를 만족하는 a가 2개 이상 존재하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를 지나야 하는데 y좌표가 2분의 1은 여기 0과 1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사이값, 함수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에 대한 문제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거든. 사이값 정리. 봐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다 보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한 번 있지 않겠어? 그치? 연속이라며? 문제. 그치?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다 보면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한 번 있지 않겠어? 두 번 있다. 끝.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풀이는 그 사이값 정리에 썼던 풀이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 왜? 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함수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에 대한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사이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요런 함수값 정리도 그렇고, 사이값 정리도 그렇고, 평균값 정리도 그렇고 존재성에 대한 판단,
이게 목적이거든. 그렇지? 있니 없니? 있어요. 내가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니? 그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다 보면 아,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한계, 그 다음 0과 1 사이에 각각 아무리 못해도 한 개씩 들어있다고 보장을 받네요. 그렇죠? 1번 끝. 자세한 풀이는 그냥 답지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는 막 여기 모범 답안처럼 막 풀이를 이쁘게 쓰는 것들이 막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요 B가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번엔 적어도 한 개 있니 물어보는데, 자,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렇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즉 봐봐.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부드럽게 연속 뭐 이렇게 생겼을지 뭐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으나, 그치? 미분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그래프 보시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있겠어 없겠어? 무조건 있어요. 그렇죠? 즉 얘를 만족하는 이 B가 어디에?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치? 됐나요? 뭐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 뒤에 연습 문제 중에 평균값 정리 쓰는 게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18번인데 존재성에 대한 판단. 뚜두뚜뚜뚜뚜뚜 17번, 18번, 17번, 18번 연습 문제. 자, 17번 보시면 뭐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즉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하나 있답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요.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만족한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2가 된답니다. 근데 뭘 만족시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냥 쟤를 만족시키는데 그때 얘가 2임을 증명하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중괄호 f x 플러스 1 빼기 fx의 극한도 2가 됨을 증명하랍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이게 중괄호 안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분모가 1이니까요. 그치? 이해돼? 근데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그치? 아, 그럼 얘랑 f 프라임 c가 같아지는 c가 분명 있겠네. 있겠지? 있겠지. 어디에 있겠냐면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그치? 그치? 어떤 x 플러스 1 잡아서 두지음 평균 변화율과 이 사이에 어딘가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아, 얘를 만족하는 c가 분명 어디에 있을 거냐면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거야. 내 조금 전에 평균값 정리 쓴 거 뒤적뒤적 해보면, 그치? 있을 거야. 분명히. 왜? 미분 가능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그러면 얘를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리미트 아니 어디? 여기서부터. 사실 문자는 좀 둘 다 이렇게 C로 바꿔도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잘 봐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 둘이 무한대로 가지. 얘 어디로 가겠니? 무한대로 가겠지. 가운데 껴져 있는 녀석인데. 그치? 앞뒤에 있는 게 계속 커져.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대고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도 무한대로 가지 않겠어? 그치? 즉,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리미트 뭘로? x가 c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f 프라임 c로 바꿀 수 있어. 그치? 이해돼? 근데 이 값이 얼마야?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잖아. 즉 이렇게 증명 끝났어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는 2로 간대. 왜? 문제의 조건이 그래. 이해됐나? 이해됐나 모르겠네. 말이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이해가 갈 때까지 쳐다보시면 뭐 그냥 평균값 정리를 써서 증명을 했다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8번인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야 되는 문제가 내 생각에 나왔으니까 연습 문제야. 18번. 왜냐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낼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다항함수 있는데 우리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항상 미분이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미분하는 거 실컷 배웠잖아.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했겠죠. 그쵸? 참. 그때 0 이상 3 이하에 속하는 두 숫자를 고릅니다. 즉 이런 식이야. 서로 다른 두 숫자를 고를 건데요. 뭐 예를 들어 x1, x2 서로 다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 녀석, 작은 녀석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그냥 x2를 편의상 더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요. 알았죠? 나는 x1이 크다라고 놓고 풀고 싶어요.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0 이상 x1과 x2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숫자들일 겁니다. 구간 0, 닫힌 구간 0 이상 3 이하이니까요. 요 안에 있는 두 수. 의 집합을 S라고 한대.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닫힌 구간이니까 구간에 딱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기까지 딱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요 위에 두 점을 가지고 연결한 평균 변화의 값이 얼마라고 딱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값이 나오겠지. 값이 나오겠지. 뭐라고 값이 딱 나오겠지. 그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즉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도 그 집합의 원소,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도 그 집합의 원소, 얘랑 얘의 평균 변화율도 그 집합의 원소에서 이 안에서 가능한 두 점을 골라서 만든 모든 평균 변화율의 값으로 나오는 녀석을 전부 다 갖다 놓은 집합을 S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라. 얘도 이거를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내기가 힘드니까 나는 얘랑 F'C랑 똑같은 C가 반드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 C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하냐? X1과 X2 사이에는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럼 X1은 근데 0 이상이고요. X2는 3 이하니까 내가 찾는 요 C는 그럼 어쨌든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그 문제에 주어진 fx가 이걸 안 쓰고 시작했네요.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제곱 플러스 1이죠. 그쵸? 봐봐. 그럼 f'x가 얼만데? x 제곱 빼기 2x지. 그치? 그럼 f'c라는 녀석이 c제곱 빼기 2c인데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건데 내가 c를 어디서 어디까지 관찰할 거야? 어딘가 0부터 그러니까 지금 1이잖아요. 어딘가 그럼 3까지 관찰을 할 거야. 그쵸? c가 0과 3 사이에 있다니까 요 부분만 관찰을 하겠지. 그치? 그럼 최소값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최대값은 3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쵸? 이해됐니? 즉 f'c 값으로 이 f'c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즉 요걸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S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기 1, 2, 3, 4, 5번 봐서 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숫자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S가 어디에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숫자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답으로 골라야 되고 그런 보기가 지금 1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보기가 1번밖에 없다 해서 답이 1번입니다. 그렇죠?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부분 집합이니까 얘보다 좀 더 넓어도 상관은 없잖아. 그렇지? 양쪽 끝에 등고 들어가 있는 1번이 답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이고 말이 졸라 어렵게 써져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4단원이 끝났습니다.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4단원 별로 안 어렵고요. 네? 왜? 자,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았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우리 연습 문제나 몇 개 좀 더 풀어볼까요? 자, 뭐 풀 거냐면 4-8번 봅시다. 다시 8번 볼게요. 자,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공포를 떨게 만드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원해방 정식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다는 그 문제 자취해방 정식입니다. 자취라는 말만 나오면 어우 씨, 왜 이래 애들이. 그치? 자취하면 일단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 고등학생들이라면 느껴봤을 거예요. 특히 막 블랙라벨 이런 거 풀어보면 자취 엄청 많거든. 일단 자취라는 글씨 나오면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데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있잖아. 자취가 뭔지 몰라. 아니요, 저 알아요. 몰라. 다
선생님 저 이거 풀었는데 아니 그래도 내 답만 찾았지 자취가 뭔지 모른다니까. 자취가 뭔가 막연한 너무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자취라는 게 뭐냐면 자취. 내가 무언가 어떤 점을 관찰을 할 거야. 그 점을 관찰할 건데 이 점이 움직여. 근데 있잖아, 봐봐라. 파리 새끼가 막 지 멋대로 날아다니고 있으면 그런 거 사실 관찰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잖아. 그치? 내가 어디로 날아갈 건지 예측이 안 될 건데. 근데 이 새끼를 관찰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움직이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걔가 움직인 그 궤적을 다 표시를 해놓는 거지. 이해돼? 그걸 자취라고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움직이는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여. 그래서 그 새끼를 관찰해 봤더니 그 새끼가 있잖아. 막 이렇게 움직이더래. 이렇게 움직이더래. 관찰해 봤더니. 오케이? 아, 그럼 얘가 지나다니는 요 지점을 자취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이니까 얘가 지나다니던 점을 다 찍어보니까 선이 됐잖아. 이 선을 식으로 세울 수 있잖아, 우리는. 그치? 이해돼? 그냥 그 식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고요. 그럼 그 식을 그냥 뭐 이렇게 찾으면 될 건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요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한 점 P가 딱 있는 거야. 내가 점 P를 관찰해봤던 요 직선 위에 왔다 갔다, 어떤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P가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이해돼? 봐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위의 점 P, A, B. 자, 지금 요 문장하고 P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식이 대응이 되죠. 요런 문장을 보면 요런 식을 떠올릴 수 있고요. 그럼 거꾸로 요런 식을 봐도 요런 문장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됐니? 이 두 가지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저 P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알았지? 즉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인지를 찾으세요. 이런 게 문제라고. 그럼 그건 어떻게 찾니? A, B라고 놨으면 이런 식 하나 있으면 떠올릴 수 있잖아. 이 식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해돼? 그래서 무언가 이 점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야. 알았지? 자, 연습 문제 4-8번 볼게요. 이게 뭐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든 뭐 센에 있는 문제든 자취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 그 중에 무슨 뭐 정형화돼서 자주 나오는 거, 아폴로 뉴스의 원 같은 건 그 중에서도 졸라 자주 나오니까 그냥 내분점 외분점 해가지고 자꾸 그냥 이러자는 거지. 원래 자취는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4-8번. y는 x 세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문제 읽어보면 P의 자취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자, 연습 문제 8번. y는 x 세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어쨌든 P도 나는 몇인지 모르니까 움직인다니까 그냥 이렇게 놔요. 얘를 관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을 긋는데, 그럼 접선을 그으면 그때 기울기는 미분하면 3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은 3a 제곱 괄호 x 빼기 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돼서 3a 제곱 x 빼기 2a 이거 세제곱인데, 그렇죠?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우리 문제가 요 녀석의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즉 요 접선의 y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때 우리 문제는 p와 q의 중점의 자취가 궁금한 거야. 그럼 pq의 중점은 어떻게 쓸 거야? 여기서 2로 나누면 2분의 a,
거기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인 거야. 그치? 아, 그럼 요 자취가 어떻게 될 거니를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식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고 있니? 이걸 구하라는 건데 안 이쁘게 생겼잖아. 봐봐. 이쁘다 안 이쁘다의 기준이 a, 2a 이렇게 써 있었으면 아, 얘는 요 직선 위에 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바로. 그치? a, a 세제곱 빼기 2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어도 바로 생각할 수 있지.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 1 위에 점이구나 할 수 있잖아. 그치? 즉 여기가 문자 하나로 딸랑 딱 이렇게 이쁘게 써 있어야 그래야 아, 나는 어떤 함수 위에 점인지 파악이 돼. 그치?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이거 보면 이거 생각할 수 이거고 이거 보면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쟤 보면 생각 안 들잖아. 그치? 아무 생각 안 들잖아. 씨발 저 뭐야?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꿔. 이 사실 문자가 여기가 a, 2a라고 써있나 b, 2b라고 써있나 이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치? 바꿔. 내 맘대로 아무 문자 하나 t로 통째로 그냥 t로 바꿀 거야. 그래서 t 해놓고 여기도 그럼 t에 관련된 식으로 세우면 이게 그냥 답이라고 알았지? 그치? 자, 요 식에서 a는 몇 t? 2t. 그래서 여기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니까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배 ct 세제곱. 아, 그럼 얘는 어떤 함수 위에 점이야? 마이너스 4x 세제곱. 요 함수 위에 점이고 얘가 내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야. 알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취 문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맨날 다 요런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고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다 내가 사실 니네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살면서 봐온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취 문제만 보면 선생님 이거 뭔지 난 잘 몰라요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그냥 그 울분을 토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참. 으아.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 시간이 없었으면 뭐 그냥 이런 거 그냥 취미로 재미삼아 배우시면 됩니다. 뭐냐면 2차 함수에 관련된 성질을 내가 2차 함수의 성질, 우리 3차 함수는 아직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니까 뭐 성질은 나중에 가서 배우고요. 2차 함수의 성질을 배울 건데요. 아주 재미있는 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함수. 여기 봐봐. 유준아, 봐봐. 2차 함수의 성질 그냥 뭐 적고 뭐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아직 우리 기본 정석 문제 풀면서는 그렇게 많이 쓸 때는 없거든요. 모든 2차 함수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두 점을 골라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구하세요. 그랬을 때 그럼 이 2차 함수랑 직선의 x좌표 a, b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 a와 b 사이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다랑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인 지점. 그치? 평균값 정리가. 그쵸?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어떤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했어? 혹시 언제 했어? 아, 그래? 그럼 다른 거 몇 개 더 알려드릴게. 자, 이 점은 항상 두 점의 중점이고요. 아, 이거 저 앞에 이런 문제 하나 있었구나. 저 3단원에 있었어요. 자, 또 다른 성질들을 알려드리면 봐봐. 요 점에서의 접선 그을 수 있지. 요 점에 얘를 접점으로 하는 이렇게 접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요 점에서의 접선 역시 그을 수 있는데 그 접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도 항상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언제나 이래요. 2차 함수의 성질이고요. 세 번째는 이 점선을 계속 올라가다 이렇게 맞는데 그림이 되게 이상하죠.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중점이어서 길이 같아야 되는데 되게 이상한. 자, 요 접점을 기준으로 이 점과 얘네 둘의 교점과 요 점과 요 점을 기점으로 하는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는 언제나 길이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언제나 똑같아요. 자, 또 다음 성질은 요 부분 넓이 있지. 이렇게 그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그 아랫부분 생기는 요 부분 있지. 요 아랫부분, 요 부분까지 있잖아. 이 부분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과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언제나 2대1이 됩니다.
이런 성질도 있어요. 이거 넓이는 우리 나중에 적분 가서 배울 건데 거기서 내가 쟤는 증명은 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2차 함수는 2대1 비율을 갖고 있고요. 3차 함수는 3대1의 비율이 있고요. 4차 함수는 4대 n차 함수와 n차 함수는 어떤 그 윗부분 아랫부분 넓이의 비율이 n대1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성질을 내가 하나 증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2차 함수의 성질입니다. 제일 엄청 이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접선의 중점이 이 평균값이 나와 넓이의 비가 2대1이다. 이거 말고는 사실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다른 데서. 얘랑 길이가 알아봤자 뭐 이거 갖다 어디다 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성질 정도 있다. 이거 2차 함수에 또 이런 성질도 있어요. 이거 뭐 나중에 가서 또 언젠간 뭐 할 때가 있을 건데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림은 x축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한 지점 딱 정해가지고 직선을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이 x축 부분과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 이 2대1입니다. 2대1 비율이 길이의 비가 2대1인 지점이 넓이가 무조건 똑같아. 즉 뭔 말이냐면 이렇게 반절각 이렇게 나누면 넓이가 똑같아져요. 되게 신기하죠.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꼭지점까지 거리랑 꼭지점만큼 딱 이만큼 떨어지면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항상 2대1의 비율을 만족하는 지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극대극소 최대 최소하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귀찮아요. 그래프 그리기가 좀 귀찮거든. 일일이 다 표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할 건데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오늘 숙제는 뭐 다 알죠? 그쵸? 유제랑 연습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끝! 가자 집에!